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최고의 작가, 세계적인 대문호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대표작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출판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갖고 온 것은 이제 문학과 지성사 번역을 갖고 왔어요. 그리스어에서 바로 한국어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맛깔스럽게 이 작가의 어떤 그 그리스어적인 뉘앙스들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인 조르바 조금 생소한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미문학 번역이 우리나라에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리스 문학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 소설은 평생 꼭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언제 읽으면 좋으냐? 뭐가 이렇게 맥이 풀리고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약간 좀 쓸데없이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할 때 이 조르바를 만나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감정적인 수렁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모르 파티. 노래가 떠오르시죠? 네. 사실 아모르 파티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파리이니까 뭐 사랑 파티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니체의 사상이에요. 이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해 보면 사실은 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죽음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면 자꾸만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니체는 그걸 뒤집는 철학자입니다. 긍정해 보는 거예요. 다 덤벼봐. 다 괜찮아. 나는 다 수용할 수 있어. 나는 이걸 다 초월해버릴 수 있어. 그 니체의 사상의 또 다른 키워드가 위버맨쉬라는 겁니다. 초인이죠. 벗어난 사람이에요. 더 뛰어나고 우월해진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 우글우글우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초탈해버린 인간이에요. 제가 지금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책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니체 얘기를 하냐면 이 작가 자신이 니체 사상에 굉장히 깊이 빠져서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문학 작품 전반에 굉장한 어떤 이 빨간 줄로 쫙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를 잘 알면 이 소설이 많이 보입니다. 작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알렉시스 조르바라는 이 작중 인물은 사실은 작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잠시 지나가다 만나서 갈탄 사업을 같이 하다가 뭐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갈라졌던 그러나 늘 그리워했던 어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갖고 왔어요. 소설 속에 나오는 조르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모르 파티, 위버맨쉬, 니체의 사상 속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 어떠한 틀에도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자유라는 것은 이 카잔자키스의 키워드기도 하죠. 묘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인이다. 네. 정말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마음껏 살다간 작가가 소설 속에 그러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이 소설의 어떤 스토리도 재미지지만 조르바라는 인물 속에 푹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르바를 소개하는 장면, 대표적인 장면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일단 첫 장면인데, 조르바는 먹물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높은 데서 먹잇감을 발견하여 낚아채는 원시인의 실력과 매일 새벽마다 새로이 떠오르는 창조성, 그리고 매 순간 끊임없이 바다, 바람, 불꽃, 여자, 빵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처녀성을 부여하는 순진무구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확신의 찬손과 신선함으로 가득 찬 마음, 마치 내면에 자신의 영혼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듯 자신의 영혼을 놀려대는 사나이다운 멋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창조보다 더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아니 조르바의 나이 먹은 가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오는 구원인 듯한 거칠고 호쾌하게 껄껄대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불쌍한 인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살기 위해 주변에 세워놓은 윤리, 종교,
조국과 같은 모든 장애물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그죠? 니체답죠.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무너뜨리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주인공 화자가 이 조르바를 만나고 그를 관찰하고 이제 그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대화 중에 이런 장면도 있어요. 여기네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쳤어요. 마을에서 벗어나 저고리를 잃었고는 내가 직접 짠 아야소피아 성당 부적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도망쳤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아직도 도망치는 중이에요. 조르바가 벽에 몸을 기대고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벗어났죠. 그가 말했다. 조국에서 벗어났다고요? 네, 조국에서 벗어났죠. 조르바가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했다. 조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신부들로부터도 벗어나고 돈으로부터도 벗어나고 탈탈 먼지를 털었죠. 세월이 흐를수록 난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난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진정한 인간이란 그러한 자기가 선택한 운명 속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 조르바가 이 화자를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장을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대장은 자유롭지 않수다. 대장이 매어있는 줄은 다른 사람들 것보다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그뿐이요. 대장은 조금 긴 끈을 갖고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끈을 잘라내지는 못했수다. 만약 그 끈을 잘라내지 못하면 어느 날인가는 그 끈을 잘라낼 거예요. 내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조르바의 말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내 상처를 건드려 아팠기 때문이다. 대장, 그건 어렵수다. 아주 어려워요. 그러려면 미쳐야 하는데. 듣고 있어? 미쳐야 한단 말이오. 모든 걸 걸어야 해요. 하지만 대장, 당신은 머리가 있어. 그게 대장을 갉아먹고 있죠. 정신이란 식품점 주인 같은 거요. 장부를 팔에 끼고서는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이건 이득이고 저건 손해고 일일이 기입하죠. 정신은 알뜰한 주부 같아서 모든 걸 포기하지 못해요. 뭔가 하나는 꼭 숨겨놓죠. 정신이라는 놈은 결코 끈을 놓지 않아요. 절대로. 그 악당은 소나기 위해 그 끈을 꽉 쥐고 있답니다. 그 끈을 놓치면 그 놈은 망하는 거니까요. 불쌍하게도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그 끈을 자르지 않으면 대장, 인생에 뭐가 있겠소? 캐모마일차, 맛있는 캐모마일차 정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럼주는 절대 아니죠. 뒤집는, 다 끊어내는 위버맨 씨가 돼야 되는 그 지점에서 도약을 얘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은 데미안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진짜가 되고 싶고 진짜를 살고 싶으면 다 던지고 벗어나라. 네, 자유로우신가요? 진짜 자유가 뭘까요? 이 조르바를 만나서 한 수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독서의 여정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